네, 바로 이중성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들은 요게 가장 중요하죠. 요 부분. 자, 광전 효과는 광자가 빛이 알갱이, 그러니까 입자로 보는 거고 입자의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식 관계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광자 한 개 에너지가 이람수랑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 라는 거고, 빠르게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광전 효과에 대해서 철수, 영희, 민수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 철수부터 보자. 광전 효과는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튀어나와. 철수 정확하네. 자, 민수. 자,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도 센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돼.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자, 금속 표면에 비춰진 빛의 진동수에 따라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달라져. 그쵸? 달라지겠죠.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큰 애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세게 나오겠지. 철수랑 영희 4번. 자, 밑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광전효과 실험장치고요. 뭐 A를 비추었을 때 정지전압이 V1이다. B랑 C를 비추었을 때는 V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를 비추었을 때 V1이라고 하는 정지전압을 이제 가지는데 정지전압이 가장 크지. 그러면은 빛의 진동수가 A가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B, C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동일한 금속판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 세기는 A랑 B가 똑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C 이렇게 된다. 기억반부터 보자. 파장은 A, B가 같다. 파장이란 진동수랑 관련 있죠. B가 더 길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A가 크죠. 정지전압이 크니까 크죠. 여기가 정지전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광전자의 숫자는 B가 C보다 많죠? 자, Y축 읽으시면 더 많죠. 근데 답이 4번이라 나와 있지만 정답은 5번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답이 잘못 나와 있었나 봐요. 자, CCD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외우면 물론 좋지. 물론 좋은데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겠죠. CCD가 그냥 광전 효과 이용한다, 빛의 입체성을 이용한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결합 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뭐 광전 효과, 입자성, 답이 1번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읽으면 답이죠. 자, 이건 찾을 수 있을 거라 굳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광전 효과입니다. 오른쪽. 이게 되게 스토리가 좋아. 한 번씩 읽어보고, 아, 옛날에 이랬구나. 내가 이걸 배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인데, 자, 디귿번만 설명드릴게.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현상을 파동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비눗방울 표면에 빛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굴절을 통해서 빛들이 요 두 번째 빛과 첫 번째 빛이 간섭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양한 빛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파동성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빛의 파동성 예시 중에 비눗방울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쌤이 늘 말했어요. 늘 말했지만, 자, 에너지 물어보는 거랑 세기 물어보는 건 다르다라고 설명했어요. 에너지 물어보는 거는 빛의 진동수 물어보는 거거나 아니면 최대 운동 에너지 물어보는 거거나 또 뭐라 했어? 정지 전압 물어보는 거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으면 빛의 세기 물어보는 거는 개수 물어보는 거야. 광전자 개수. 광전자 개수가 의미하는 건 광전류가 얼마나 흘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봐봐. 세기를 증가시켰다 했지. 그러면 개수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니은밖에 안 돼.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졌다. 에너지가 커졌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거 찾으셔야 돼. 자, 오른쪽 거 보자. 자, 프리즘에 입사하고 굴절을 뭐 다르게 했대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멈추고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고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광전자가 방출되고 있네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이제 하는데 이것도 혼합된 문제지. 별거 아니야. 자, 우리 굴절 단원하고 광전효과 단원하고 섞은 건데 굴절이 잘 되려면 파장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되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친구를 찾으라 이 말이야. 근데 원래 빛의 경로에서 A랑 B 중에 누가 더 굴절을 많이 했어요?
B가 많이 했지. 그러니까 B의 굴절률이 큰 거고 파장이 이렇게 될 거야.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고 A 또는 B가 나에서 광전효과 생겼다 했으니까 얘는 B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아니고 A를 비출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의 광자 에너지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A를 비추면은 광전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디귿번 보시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췄을 때가 B를 비췄을 때보다 작다. 이거는 맞죠. 니은번이 조금 사실 애매한 부분인데 니은번이 A를 비출 때가 이제 어디에다 A를 비췄는데? 라는 건데 A는 애초에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이상한 금속에다 넣어가지고 A가 방출될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문제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출제 의도는 이 금속판, 나에 대한 금속판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제 안 튀어나온다 이걸 출제로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X를 비춘 경우, Y를 비춘 경우 있는데 금속판이 다르죠. X를 비춘 경우 2제로, 3이제로. Y를 비춘 경우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음, 2제로. 그러면은 끝났네. 자, 이람수가 X가 더 작은 거죠. Y가 이람수가 크니까 방출되지 않았죠. 그리고 A라고 하는 애가 진동수가 B보다 작을 거야. 왜 그걸 알 수 있어? 에너지 차이가 생겨버렸잖아. 이걸 보고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기억번 보자. X가 Y보다 이거냐? 아, 죄송합니다. AB가 금속판이네. 미안합니다. 문제 잘못 봤네요. 자, 금속판이 A랑 B가 있어. 근데 똑같은 X를 비췄을 때 B가 에너지가 세지. 그럼 이람수가 A가 큰 거죠. 그리고 X랑 Y를 비교하라 했는데, 자, 금속판 A에다가 Y를 넣었더니 그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네. 그러면 FX가 더 큰 거를 알 수 있겠죠. 에너지가 크니까 X는 A에서 방출이 된 거고, Y는 이제 에너지가 작으니까 A에서 방출이 안 된 거죠. 기억 맞고. 이제로는 HFX냐 물어봤는데,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왜냐? 아니, HFX가 이제로면, 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HFX는 그 이제로가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죠. 그리고 A에 이람수 이렇게 더해줘야 돼. 근데 같은 건 말이 절대 안 되지. 디귿번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세기를 아무리 늘려봤자 전자가 안 나와. 에너지가 안 되면.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디귿번을 물어보는 거야. 답이 1번이다. 자, 밑에 문제 볼까요? A, B, C가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광전효과 실험을 하나 봐. 이건 되게 간단하지. A, B, C가 있으면 그래프 보시면 되겠죠. 자, B랑 C가 에너지가 똑같네. 그럼 B랑 C가 에너지가 똑같다. 그 다음에 세기는 자, 세기는 A, B, C.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기억만 보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죠. 왜? 진동수 봐야 된다 했죠. 자, 진동수는 A가 C보다 작다 맞고, 세기는 B가 C보다 크다 맞네. 5번.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문제 보자. 이것도 수업 때 풀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람수, 광자, 에너지. 자, 문제에서 이람수가 이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6이제로, 6이제로, 3이제로. 자, 기억번. 광전자 순회 뭐 봐야 돼? 세기 봐야지. B가 A보다 많죠.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파장은 에너지 봐야 돼? 세기 봐야 돼? 에너지 봐야지. 그러니까 같다. 진동수는 A가 C의 3배이다. 자, 진동수는 에너지 봐야 되니까 몇 배? 2배. 1번. 자, 7번 문제 볼까? 파동성, 입작성, 물질의 파동성을 말하라고 있네요. 이제 우리 진도 다 나갔으니까 이거 풀 수 있어. CCD 뭐야? 입자성이지. 빛의 입자성. 그러니까 A가 들어가는 거 찾으셔야 되고 이거 아까 말했던 거예요, 제가. 자, 빛의 파동성이죠. 파동성 B. 그러면 답이 3번인가? 네. 전자를 가속시켜. 이거는 물질의 파동성. 전자현미경 관찰한. 자,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일단 기억번부터 보시면 자, 이람수는
B의 일함수는 A의 일함수의 2.5배냐 물어봤는데, 자, 일함수는 A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점, B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점으로부터 구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4와 10이니까 정확히 2.5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B의 일함수가 A보다 2.5배 커야 됩니다. 자, 니은번에 P를 B에 비추면 광전자가 나오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파장을 알려줬어요. 근데 B는 10의 14승부터 곱하기 10 돼 있죠. 10 곱하기 10의 14승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진동수가 있어야지만 나오는데, 파장을 알려줬기 때문에 진동수를 구하셔야 돼요. 자, 진동수는 람다분의 C라고 구할 수 있죠. V는 F 람다에 의해서 구한 겁니다. 그럼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니까, 람다가, 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오, 나 C 모르는데요?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문제 줬어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0의 15승이 되는데, 얘는, 자, 4분의 4가 0.75죠. 0.75인데, 7.5 곱하기 10의 14승으로 그럼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친구는 6이고 10의 8승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10의 15승 해서 2분의 1은 0.5니까 5 곱하기 10의 14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P는 7.5니까 B에 비추면 문턱 진동수를 못 넘었죠. 그럼 광전자가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아, 이거 너무 귀찮다. P를 비출 때가 Q를 비출 때에 1.5배냐 물어봤는데, A에 방출되는 걸 일단 구해봐야죠. 그럼 잘 봐봐. 자, 우리가 광전 효과에서 에너지는 이함수에서 운동 에너지만큼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 광자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줘야 운동 에너지가 나오지. 그러면은 A라는 금속판이니까 금속판에 얘 W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자, P 경우, Q 경우를 나눠서 해보면 되겠지. P 경우는 잘 보세요. 어, 진동수가 7.5잖아. 7.5에서 A의 일함수가 4니까 4만큼 빼주는 거고, 그럼 얘가 3.5가 나오겠죠? Q 같은 경우는 6에서, 5죠, 5. 5에서 4를 빼주세요. 1만큼 나오지. 몇 배 나오나요? 3.5배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답이 1번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다. 물질의 이중성 볼게요. 자, 물질파 이론, 이거 잘못 나와 있죠? 자, 람다랑 P랑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안 보고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사실 물리원에서 잘 안 물어보는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20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가 있고 질량, 파장 나와 있죠? 표를 조금 확장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질량, 자, 파장, 그리고 뭐 속력, 운동량, 운동 에너지. 자, 질량 4m, m, 람다, 2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은 반비례하죠? 파장과 운동량은 반비례합니다. 그럼 P, EP라고, 이거 반대로 썼네. EP,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자, 운동 에너지가 2배죠? 2배죠? 그럼 얘가 2V, V면 딱 맞지? 딱 맞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만약에 봐봐, 질량이 4배인데 질량이 얘는 1배죠. 근데 속력이 4배, 2배네. 그러면 제곱하면 4배가 되니까 1대 1이 되겠지.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번. 그래서 A와 B 운동 에너지는 같다. 같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고, 운동량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아니고, 1번.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표를 또 그려보세요. 자, 질량, 속력, 자, 운동량, 파장,
다음에 운동 에너지. 여기 보면 질량 모르죠? 속력 모르죠? 아, 알죠? V, EV. 운동량 모르죠? 파장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운동 에너지가 같대. 그럼 K라고 두시면 좋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같으려면 자, 속력을 제곱하면은 4배가 되죠. 근데 4배가 돼서 같아지려면 질량이 4배가 돼야지 같아지지 않을까요? 운동량은 그러면 이제 4P, 2P라고 둘 수 있죠. 그럼 운동량이 몇 대 몇? 2대 1이죠. 그럼 파장의 비는 1대 2,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이게 그건데요. 극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이거 어쩔 수 없어. EV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거는 나올 일이 없어. 물리 2에는 나올 것 같아. 근데 혹시나 궁금할까 봐 알려주는 거고. 이때 파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렇게 구해줘요. 근데 얘가 EV이기 때문에 람다 제곱은 2m 2v분의 h 제곱해서 람다는 루트 2m 2v분의 h 이렇게 구할 수 있다. h 제곱 루트 밖으로 나오면 h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냥 뭐 겉멋이에요. 겉멋. 물리학 좀 겉멋. 멋있잖아. 한 번씩 좀 해보세요. 자, 데이비스가 거머의 실험. 자,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이죠. 전자가 간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회절도 하고 간섭도 해요. 자, 자, 전자가 어쩌고저쩌고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50도 각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보완 간섭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증명하였다. 요거는 그냥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전자현미경은 알면 좋은데 이제 몰라도 사실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씩 관심 있는 학생들 읽어보시면 좋고 템은 2차원, 쌤은 3차원을 확인을 하는데 템은 투과시키고 쌤은 이제 표면을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 3차원이 나온다 정도 구조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나와 있는 것부터 좀 풀게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울 텐데. 일단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이제 이 생각 들지, 우리. 자, 파장, 질량, 속력, 이거 들죠? 자, 파장, 반비례니까 2람다, 람다. 운동량의 파장 반비례죠? 요렇게. 자,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질량도 모르고 속력도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도 있잖아. 그리고 2m 람다 제곱분의 이것도 있잖아. 맞죠? 그럼 2m분의 p제곱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봐봐. p의 제곱이면 1대 4가 되죠. 1대 4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2배이려면 질량의 반비례하니까 얘가 2m이고 m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자, 운동 에너지가 이거고 자, 얘가 운동 에너지가 p 4p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위아래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두 배는 p 제곱 피면 날라가고 자, 2 날라가고 자, 4ma분의 mb 그러면은 MB가 8M, 아이고, 죄송합니다. 8M이네요, 8M. 이게 8M이네. 2M분의 B제곱, 4,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8M이어야 되죠, 8M. 그러면 속력은 MV가 운동량이니까, 어, 이렇게 할까? 얘 그냥 MV를 할까? 그러면은 8M짜리가 2P가 나오려면 4분의 1V면 되죠. 자, 요렇게. 자, 그럼 기억번부터.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기억은 맞네. 자, 델타 X. 이거 무늬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문제 볼게요.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작냐? 이거는 알려줘야겠다. 자, 이건 수업 때 안 했는데 자, 이거는 사실 물리 2에 나오는데 자, 그냥 알려드릴게. 델타 X는
요 사이 거리를 d, l, d라고 하면 d분의 l 람다 이거에 비례해요. 요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 그래서 굳이 안 푸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관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수염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자,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D랑 L이 동일하기 때문에 파장만 비교하라는 소리야 사실. 그러니까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큽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반대로 돼 있죠. 1번이고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냥. 자, 밑에 있는 문제 볼까? 이거 광전효과랑 물질파를 섞은 기가 막힌 문제예요. 근데 봤는데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광전자 개수가 그 단색광을 쐈어. 쐈더니 이중슬릿을 통과했네. 통과했더니 그 광전 효과가 튀어나오겠지. 광전 효과가 튀어나오는데 원점에서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기억반부터 보자.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원점에서 방출되는 광전의 개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지. 니은번 봐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아야지 튀어나오죠. P에서는 지금 광전자 개수가 죽어버렸지. 이게 무슨 말이야? 광전자 그 단색광이 상쇄 간섭을 일으켰다. 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야. 답이 5번이야.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2022학년도 물리학원에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 내도 되는 건가 싶은데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봐 제가 혹시나 문제를 넣었어요. 자,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빨간색 빛이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이 안 돼요. 그 빨간색 빛은 뭐가 안 된 거야? 그렇지. 문턱 진동수를 못 넘은 거지. 광전 효과랑 물질파랑 같이 섞은 문제야. 자, 기억번 봐봐.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자, 람다는 P분의 H고, MV분의 H인데, 속력이 커지면, 자, 질량은 일정하죠? 그럼 파장은 내려가죠. 줄어든다 맞고요.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간선무늬의 밝은 부분의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세기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간선무늬 밝은 무늬가 밝기가 변하죠. 세기가 밝기랑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니은은 아니고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의 빛의 진동수보다 크죠. 크니까 빨간색일 때 문턱이 안 튀어나오는 거야.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서 간선무늬 요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요 문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옛날 물리원에는 나왔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아마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일단 문제는 내보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